안녕하세요. 연세고움 피부과 윤나영 원장입니다. 요즘 여름이 조금 지나가고 있어서 좀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셨나요? 요즘 이래저래 나쁜 그런 소식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몸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 잘 챙기는 한 주 되셨으면 바라고 먼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피부과 시간 질문 받기 앞서서 원형 탈모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털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털이 빠지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 원형 탈모는 주로 모발이 빠지는 머리에 많이 오게 되면서 머리뿐만이 아니라 눈썹, 속눈썹, 그리고 수염, 음모, 어디든 채모, 어디든지 우리 몸 어디든지 올 수 있는 이제 질환이 되겠습니다. 원형 탈모는 피부과를 방문하는 한 2에서 5% 정도에 해당되는 매우 큰 포션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아기들부터 성인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원형 탈모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원형 탈모는 갑자기 동그랗고 또는 타원형의 모양으로 모발이 빠져서 무증상으로 빠져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심한 경우에는 두피 전체에 모발이 빠지기도 하고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얼굴, 몸에 있는 모발도 빠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치료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원형 탈모증의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몸속에 있는 T임파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염증 세포가 자신의 털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공격하기 때문에 모발이 탈락하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형 탈모증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갑상선 질환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함께 피검사해 보거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질환이 되겠고요. 치료는 이런 원형 탈모가 하나가 있을 때 그리고 여러 개 있을 때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데요. 보통 피부과 외래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원형 탈모가 하나 정도나 2개 정도 있을 때는 주로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항염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주사는 보통 한 주나 2주 간격으로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날 때까지 3, 4개월 이상 치료하면서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이 원형 탈모가 심할 경우 전신적으로 있을 때, 많이 빠질 때, 이럴 때는 사이폴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먹기도 하고 DPCP 면역 치료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부분의 자외선도 같이 받으면서 이런 전반적인 면역 질환이나 염증을 낮춰주면서 모발이 생성되게끔 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원형 탈모는 워낙 흔하고 또 이제 자각 증상이 없다 보니까 보통 이제 다 모르고 있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제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 한번 머리 보시고 특별히 이상 있으시면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제 원형 탈모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초코송이 냠냠냠님 질문인데요. 선생님 속설 중에 탈모는 3대마다 생기고 없어지고 반복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인가요? 탈모 유전이 있으면 그 집안은 계속 탈모가 되나요? 탈모 유전은 사라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탈모는 유전 경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딱 3대마다 생기고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탈모가 외가든 친가든 있게 되면은 그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 탈모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다 정도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탈모가 100% 유전은 아니고 좀 복합적으로 남성 호르몬과 스트레스 이런 것도 약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탈모가 있는 집안에서는 탈모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탈모가 딱 몇 대마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런 건 아니고 유전 경향으로 계속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머리 뒤쪽에 지름 1cm로 원형 탈모가 2개 정도 있는데 꼭 치료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경우에 좀
따라 좀 다른데 아주 작은 원형 탈모는 여러 개가 있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소실되거나 머리카락이 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조그만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지만 굳이 이제 1cm 정도면 아주 작은 건 아니고 치료를 요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몰랐으면 몰랐지 이미 이제 원형 탈모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원형 탈모는 주사 치료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병원 가서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치료받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초코송이 냠냠냠님 질문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탈모가 없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머리가 풍성한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탈모가 없더라도 꾸준히 먹어주면 무슨 나이를 먹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탈모가 없더라도 그 탈모 치료제를 먹을 필요가 있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제 탈모 치료제는 이제 약간 남성 호르몬이나 호르몬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탈모 증상이 있을 때 탈모 치료제를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탈모가 아주 조금 있을 때부터 먹기 시작하면은 머리숱이 많은 게 어느 정도까지 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머리가 다 소실되고 다 없어지고 이미 대머리가 다 진행된 다음에 탈모약을 먹으면 조금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숱이 충분히 있을 때 탈모가 시작할 때 그때부터 탈모약을 먹어야 어느 정도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도 탈모와 관련된 그냥 영양제들이 있어요. 마이녹시레스나 이렇게 손발톱, 머리카락 튼튼해지는 그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 굳이 꼭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 탈모가 아니더라도 어떤 머리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그냥 꾸준히 영양제처럼 드셔도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아볼 건데요. 엔젤님 질문이고요. 발톱 무좀 치료는 먹는 약, 바르는 약 모두 함께 하나요? 어머니께서 한쪽 발의 발톱이 엄청 두꺼워져서 색깔도 누렇고 가루도 많다고 하셨고요. 옆에 가정의학과에 여쭤보니 먹는 약을 1년 먹어야 하는데 90세인데 괜찮나요? 바르는 것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것만으로는 발톱에 약이 다 도달이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원래는 먹는 약을 함께 바르는 약과 함께 하는 게 효과가 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90세면은 저희가 보통 약 처방을 많이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럴 때는 그냥 바르는 것만 하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른 약 중에 저희가 이제 보험되는 그런 약들은 갈아내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효과들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쓰는 약 중에 주블리아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건강보험이 되거나 그렇진 않지만 조금 더 발톱을 이제 투과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못 드시는 분들, 먹는 약이 많거나 아니면 레이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속이 너무 아프시거나 아니면 저희도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저희가 그런 무좀 약을 처방하기에 이제 좀 부담되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주블리아를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긴 하지만 주블리아를 처방받아서 그걸 1년 정도 이제 발라주시면 6개월 1년 정도 발라주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처방받아서 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혜경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남편이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머리에 열이 많이 나면 머리카락이 더 빠지나요? 식습관도 탈모 연관이 있나요? 평소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머리에 열이 나면 그게 이제 안드로겐성 탈모로 진행하느냐?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탈모는 유전이나 어떤 남성 호르몬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 있고 이제 식습관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거로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머리 열이 많다는 게 지루 피부염이거나 두피에 땀이 많거나 그래서 머리에 피부염이 많거나 이런 걸 뜻하는 거라면 약간의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리에 열이 많고 습진이 많이 생기고 땀이 많이 흘리고 하면은 이게 안드로겐성 탈모가 아니라 그 피부염에 의해 2차적으로 머리카락이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랑은 약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머리 안드로겐성 탈모랑은 식습관과는 별로 상관은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동정님 질문인데요. 프로페시아 카피약을 5년 정도 먹다가
효능이 슬슬 떨어진 것 같아서 두탁 하피약으로 갈아탄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머리가 미친 듯이 빠지는 것 같은데 더 기다려봐야 하나요? 아니면 안 맞으니까 프로페시아 카피가 돌아갈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프로페시아를 먹다가 두타를 먹는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엄청 더 많이 빠지는 거는 약 때문인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 외에 다른 머리카락이 빠질 만한 어떤 그런 원인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살이 많이 빠졌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저약이 잘 맞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도 이제 약효가 없는 것 같으면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요. 뭐 다르게 머리가 더 많이 빠질 만한 그런 이제 다른 조건들이 없었는지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원래 약을 먹어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아니면 그 모낭에 맞는 주사들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좀 잘 나게 하고 머리카락 주변 모낭 환경을 좀 잘 만드는 모낭 주사 같은 것도 맞아보든지 아니면 내가 살이 많이 빠졌거나 뭐 다른 일이 없었는지 뭐 그런 거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빠지는데요. 겉으로 보면은 정수리 쪽이 비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머리카락을 제외한 신체의 다른 털들은 정말 정말 빨리 자라고 숱이 많습니다. 머리카락과 신체의 다른 털은 별개로 생각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머리카락과 신체의 다른 털은 조금 약간 별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머리카락에는 털들이 그 안드로겐의 영향을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어서 탈모가 진행되는 곳도 정수리 앞부분만 진행되고 또 뒷부분은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털마다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뭐 이제 원형 탈모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전신이 다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보통 머리카락이 빠질 때 여자분들은 정수리 주변으로 남자분들은 이제 요 앞에 M자와 그리고 정수리 주변으로 이렇게 빠지는 부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제 신체의 털과 이제 그런 일반적인 탈모의 털은 조금 다른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조금 다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유전 말고도 스트레스와 머리 탈모가 관련이 많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스트레스도 이제 딱 어느 정도다라고는 수치화해서 말해주긴 어렵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것도 당연히 탈모랑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젤님 질문인데요. 원장님 그러면 주블리아가 보험이 안 돼서 가정의학과 원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고가일까요? 도포하는 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주블리아는 보험이 안 돼서 좀 고가이긴 합니다. 3mm 정도 작은 사이즈가 4만 원이 좀 넘으시고 8mm 정도의 사이즈는 8만 원이 넘기 때문에 고가이긴 한데요. 그래서 보통은 연세가 있으시고 고가여서 말씀을 안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 약을 원한다고 하시면 아마 처방받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주블리아는 치료 방법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발라주시면 되는데 매일매일 발톱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발라주고 발톱 밑에 두꺼워진 부분이 있다면 살에 닿지 않게끔 해서 발톱만 이렇게 해서 잘 발톱을 위주로 하루에 한 번 발라주면 되는데요. 주블리아를 바르다가 그게 살에 묻었을 때 닦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 피부에 습진이 생기는 게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고 갈아내지도 않아도 되고 약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고가고 건강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334님 질문입니다. 여자인데 옆통수랑 M자 탈모가 있어 매일 로게인폼을 바른 지 6개월 되었는데 그닥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여성의 탈모는 남성의 탈모보다 조금 더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여성 호르몬도 연관이 돼 있고 남성 호르몬도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연관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은 로게인폼 바르지 말고 이제 탈모 많이 보시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 로게인폼도 바르면서 그 여성 호르몬과 연관된 엘크라인을도 보통 많이 같이 바르고요. 근데 미녹시딜 같은 것도 많이 먹으면
드시면서 아까 설명드린 탈모 영양제도 드시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오히려 매주주사 많이 맞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주사 맞고 좀 호전이 되면은 2주 간격으로 매주주사 맞으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같이 접근을 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자분들은 딱 남성 호르몬이 어떻게 됐을 때 탈모가 됐더라 이렇게 딱 밝혀진 게 있고, 그게 딱 약으로 나온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치료가 편한 편이고요.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을 때가 조금 더 치료 효과가 좋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코송이 냠냠님 질문인데요. 선생님, 혹시 여성 탈모는 주로 어떤 요인일까요? 스트레스가 대부분일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머리 윗부분 500원짜리 만한 탈모가 생겼다가 사라진다 하십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다 이제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일반적인 여성형 탈모는 안드로겐성 그 탈모의 여성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족 중에 대머리가 있었거나 유전이거나 아니면 남성 호르몬과도 연관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여자분들은 다이어트도 하고 출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관된 탈모도 많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냥 살을 뺀다고 몇 킬로씩 빼면서 머리카락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으면 몸에서는 내 몸에 굉장히 큰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숭숭숭 빠지는 그런 휴지기 탈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트를 할 때도 영양제를 챙겨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겠고요. 여자분들은 많이 겪어봤겠지만 출산, 임신 이후에도 당연히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가 1년에서 2년 정도에 걸쳐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몸에 있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그 탈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500원짜리만한 탈모는 또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저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제 원형 탈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형 탈모는 특히 이제 원인이 밝혀져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특별히 자가 면역 질환이 없더라도 자주 생기는 분들이 꾸준히 그냥 잘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생기거나 탈모가 좀 많아지거나 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질문하신 여성형 탈모,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그리고 원형 탈모, 500원짜리 탈모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대님 질문인데요. 두피에 국소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두피 전체에 진물이나 피부 예민함이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게 굉장히 센 치료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 국소 부위가 조금 더 많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주변으로도 같이 진물이나 예민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두피 자체가 피부에서는 매우 두껍기 때문에 튼튼한데요. 그만큼 이 튼튼하게 한번 망가지거나 하게 되면은 그 가려운 거, 염증 이런 게 생각보다 길게 가고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사선 치료 때문에 그 부분에 진물이 생기거나 피부염이 생겼던 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피부 컨디션이 떨어졌거나 나도 모르게 손을 댔거나 손을 대면서 균이 들었거나 뭔진 모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두피 전체 염증으로 이렇게 왔을 때는 물론 이제 피부 전체에 예민함이나 진물, 피부염 이런 게 다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젤님 질문인데요. 원장님, 새치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흰 머리카락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새치는 학생들도 나고 하니까 다른 것 같은데 궁금해서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새치는 전반적인 모발이 건강한 상태에서 일부의 그런 모낭에서만 이제 그냥 흰머리가 나는 게 새치고요. 이제 그거는 학생들도 날 수 있고 그냥 유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이가 들어 생기는 그런 흰 머리카락은 이제 이런 이제 멜라닌 색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지면서 이제 노화에 의해서 전반적인 게 생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님 질문 받아볼게요. 트리티노인 0.1% 가장 강한 농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계속 바르면 여드름 살짝 패인 흉터도 어느 정도 평평하게 차오를까요? 모공은 거의 100% 차오른 분을 제가 목격했는데 패인 흉터 기대해봐도 될까요?
피부과 시술 및 레이저 어림도 없다는데 트리트는 0.1%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레티노인을 발라가지고, 이게 뭐 여드름은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뭐 여드름이나 뭐 어떤 이제 피지 분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모공이 차오르는 거나 흉터가 차오르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파인 흉터가 좋아지려면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많은 시술로 여러 번 자극을 줘야 이게 좋아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파인 흉터가 올라오게 되려면 이게 잘 올라올 수 있게 주변에 딱딱한 것도 조금 끊어줘야 되고 자극을 줘서 올라올 수 있는 영양분도 줘야 되고 얘네가 잘 찰 수 있게끔 그 안에 뭐 주사 같은 것도 많이 넣고 또 이제 그 안에 단단한 그 섬유질 같은 걸 끊어놓는 시술도 하고요. 도트필 같이 해서 약간 필링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뭐 한 달 간격으로 5번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흉터들이 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바르는 것만으로는 뭐 여드름이나 뭐 이런 피부 결은 좀 좋아질 수 있지만 흉터가 차오르는 거에는 좀 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S님 질문인데요. 45세 남자입니다. 아보다트 5년 복용 중에 정수리 탈모가 점점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아서 미녹시딜을 반할 복용 중입니다. 정수리 탈모에 미녹시딜 효과가 있을까요? 아보다트는 정수리 탈모 효과가 없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물론 아보다트는 정수리 탈모와 M자 탈모 모두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미녹시딜을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주가 되는 치료는 아보다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미녹시딜을 같이 복용을 처방 받으셨으면 이제 같이 복용하면 미녹시딜 복용이 조금 더 부수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효과가 없으시면 바르는 거나 매주 주사 같은 거, 머리에 좀 자극 주는 거 이런 것도 같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아보다트는 정수리 탈모에 원래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333님 질문인데요. 여자가 먹는 미녹시딜은 임신이랑 관계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아보다트나 이런 것들은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과 연관되기 때문에 여성이나 아기한테 이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헌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좀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미녹시딜은 그 약처럼 호르몬제는 아니고 이제 고혈압 치료제로 쓰던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약의 부작용이 그런 털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방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미녹시딜을 복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임신할 때는 초반부에는 웬만큼 좋은 약, 뭐 이제 비타민제 이런 거 아니고서는 비타민제, 철분제 아니고서는 복용을 권하진 않고요. 탈모 같은 경우는 미용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거나 임신 기간이 있다면 이제 복용하지 않고 임신이 끝나고 수유가 끝나고 뭐 이제 다 모든 이제 그런 중요한 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용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시고 처방을 받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임신 기간에는 당연히 복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에디님 질문인데요. 뇌수술 때 머리에 고정틀을 씌웠는데 고정틀 조임으로 인하여 이마에 흉터가 생겼는데 레이저 치료로 사라질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완전한 흉터가 생겼다면 레이저 치료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단단한 흉터는 정말로 흉터가 남은 거고 그 부분에 피부도 다 변한 거고 흉터성 피부가 된 거면서 그런 탈모, 그러니까 모낭도 다 죽고 그렇게 변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흉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뇌수술을 하거나 고정틀을 씌웠을 때 눌린 자국이 일시적으로 흉터가 되거나 일시적으로 그 자리에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치료하면은 일시적인 것들은 좋아질 수 있고요. 아예 고정틀로 인해 너무 심한 흉터가 딱 남을 때는 그거는 다 좋아지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영님 질문 받아볼게요. 선생님, 항생제를 10% 플록사신이라고 했는데 40일가량 먹고 두피에서 피딱지 같은 것이 나고 머릿결이 안 좋아하시는데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생제를 먹어서
배가 아프거나 뭐 그러실 수는 있지만 항생제를 먹어서 보통의 경우에는 두피에서 피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피에서 피딱지가 나고 뭐 이제 머릿결이 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지루피부염이 있었다든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든지 뭐 잘 안 맞는 제품을 썼거나 아니면 뭐 염색을 했는데 안 맞았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 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두피의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 피딱지가 나온 거고요. 머릿결이 안 좋아진 거는 그거랑 또 조금 별개로 몸 전체적인 영양이 별로 안 좋거나 다이어트를 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탈모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한 달 전에 발목 골절 수술했는데 수술 봉합 부위에 스트립을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터, 스트립은 수술 후 몇 주까지 붙이는 게 좋을까요? 1년 뒤에 핀 제거하고 흉터 치료하면은 안 보일 정도 사라질 수 있나요? 흉터는 정말 얇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스트립은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는데, 원래는 보통은 봉합된 게 벌어지지 않게 아니면 저희가 스티치아웃이라고 해서 봉합된 걸 떼고 나서 이제 활동성이 많은 부분에 혹시 이게 저희가 꼬매놓은 게 벌어질까봐 벌어지지 않게끔 저희가 이렇게 인시전을 넣은 그거와 반대 방향에 붙여놓은 어떤 그런 드레싱 제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언제까지 붙인다 이런 건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실밥을 제거하고서 뭐 2주 아니면은 뭐 1, 2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생각할 때까지 붙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리콘 겔을 바르거나 실리콘 패치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흉터를 뭐 3개에서 6개월 정도 조금 더 안정화되게끔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저게 발목이기 때문에 발목은 아무래도 움직임이 많고 실리콘 그런 패치 같은 거를 붙이기가 어려우면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에서 스트립을 붙여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적으로는 움직임이 많지 않은 곳이라면은 이제 피부가 안정화될 때까지 뭐 1, 2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을 바르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목이고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형외과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거는 핀도 제거하고 수술됐기 때문에 흉터가 안 보일 정도로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흉터는 수술리는 원래 좀 있는 거다 정도 생각하시고 흉터 관리는 이제 보통 6개월 정도는 하시기 때문에 실리콘도 바르시고 조금 좋아지시면 그때 레이저도 받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혜경님 질문인데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여성 탈모는 출산 후 시작된다고 알고 있었고 친정 쪽의 아버지가 탈모인데 현재 아니지만 나이가 드니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느낌도 듭니다. 앞으로 유전적인 탈모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성 자녀보다 남성 자녀가 더 유전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것도 조금 다른 의미여서 여성 탈모가 출산 후 시작하는 거는 아까 설명한 그 휴지개 탈모라고 해서 그 이제 출산 후에 우리 몸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한번 탈모가 쫙 진행됐다 머리카락이 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친정 아버지 탈모인데 이제 남성, 여성 중에 누가 더 많이 유전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는 남성형 대머리로 여자는 여성형 대머리로 그렇게 유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탈모 양상 자체가 남자 같은 경우는 M자 그리고 여기 소갈머리가 벗겨지는 정수리가 벗겨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마가 조금씩 넓어지면서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형 대머리가 여성형 대머리보다 이제 그 양상이 범위가 넓고 더 급격하기 때문에 더 많아 보이는 것 뿐이지 여자분들도 그런 유전이 있다면 안드로게성 탈모가 어느 정도 올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동정님 질문인데요. 머리카락이 얇아져서 먹는 미녹시딜 4일 정도 먹었는데 굵기가 굵어졌지만 붉은 반점이 났습니다. 혈압약으로 알고 있는데 저혈압이 있습니다. 안 맞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미녹시딜 4일 먹어서 굵기가 금방 굵어지진 않습니다. 이런 탈모약들은 최소 한 달, 2달, 이제 6개월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먹으면서 머리카락이 좋아지는 걸 확인해야 되고요. 어떤 약이나 음식을 먹고 붉은 반점이 났다면 당연히 그 약은 본인이랑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처방을 주신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걸 좋겠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혈압약인데 이제 보통 처방할 때 탈모에서는 반알이나 반의 반알 정도로 처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저혈압을 일으키진 않는데요. 보통의 분들에게는 저혈압을 일으키지 않지만 저혈압이 원래 있는 분들은 이제 잘 안 맞거나 하시면 굳이 약을 먹으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불편하시면 약을 중단하시고 처방하신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어떻게 할지 이제 의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지영님 질문인데요. 비뇨기과랑 피부과랑 같이 하는 병원이랑 피부과 전문 병원이랑 어떤 게 다른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주 옛날에는 피부 비뇨기과라고 해가지고 원래 과가 피부 비뇨기과였습니다. 최근에 근데 한 20년, 30년 전부터는 비뇨기과랑 피부과가 이제 별개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비뇨기과는 비뇨기과 의사고 피부과는 피부과 전문 의사고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가 많고 뭐 6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마 피부 비뇨기과의 그런 보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50대, 40대, 30대 이런 이제 젊은 이제 그런 전문의들은 피부과면 피부과고 비뇨기과면 비뇨기과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보통의 그런 전문 분야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좀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제 피부에 관련돼서 전문적인 그런 질환을 봐야 되면은 비뇨기과보다는 피부과 전문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보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선모님 질문인데요. 탈모와 관계된 질문 아닌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백반증이라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인가요? 나이가 들어가면 생길 수 있나요? 면역력이 높이면 생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백반증도 당연히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T임파구가 머리카락을 공격하면 그게 자가면역 질환의 원형 탈모가 되는 거고 T임파구가 그것을 이제 멜라닌 세포들을 공격하게 되면은 내 몸에 있는 정상적인 멜라닌 세포를 내 혈액에 있는 임파구가 공격해서 없앤 거기 때문에 이런 백반증도 당연히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높으면 생기고 낮으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상 면역이 있을 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서 자가면역 질환이 면역력이 높은 게 아니라 공격을 하면 안 되는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이상한 면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님 질문인데요.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도 습관성으로 굳어질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습관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외래에서 보게 되면은 자주 생겼던 분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들은 20살부터 그랬는데 아직도 그래요. 뭐 이렇게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또 생겼어요. 이렇게 자주 생기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딱 정확히 언제부터 습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없고요. 이게 원형 탈모 개수가 많거나 크거나 자주 재발하는 경우는 조금 예후가 안 좋다 그래서 좀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SS님 질문인데요. 미녹시딜 복용 중인데 복용 후 불면증이 며칠마다 오는데 미녹시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작용인가요? 다른 이유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보통 미녹시딜 복용하고서는 뭐 이제 조금 어지럽다, 저혈압인데 좀 어지럽다,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불면증이 온다는 거는 이 약에 대한 특별한 부작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불면증도 심리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약 때문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약을 먼저 끊어보시고 좋아지는지 호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영님 질문인데요. 비만한 사람은 몸에 염증이 잘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제 생각에는 몸에 염증이 조금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도 비만한다는 것 자체가 내부 장기 염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당뇨나 뭐 다른 염증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피부과적으로도 당연히 많이 눌리는 부분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피부가 접히는 부분에는 염증도 생기고 종기도 생기고 또 많이 앉아 있는 경우도 비만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땀도 많이 땀이 흡수가 잘 안 되고 이제 공기가 잘 통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큰 압력으로 피부를 누르기 때문에 몸에 있는 염증이 좀 커져서 오는 경우도 비만한 경우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부모님 질문인데요. 선생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한 방에 받고 나서
오른쪽 얼굴이 마취 바른 느낌처럼 얼얼한데 병원에 갈까요? 마비는 아닙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 대상포진이라는 게 올 수 있는데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 뭐 이런 게 오려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나 뭐 이런 데 가서 진료를 보시고 이제 피부에 뭐가 없다면 피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진료 보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34님 질문인데요. 스티바 연고가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디페린겔이나 에피듀오 포르테 여드름 효과 말고 이런 것도 여드름 효과 말고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당연히 스티바 연고가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것들도 있고 피부를 좀 잘 정돈되게 하고 피지 분비를 잘 정돈되게끔 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디페린겔, 에피듀오 포르테 이런 것도 여드름과 함께 약간의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굳이 저렇게 약간 여드름성으로 나온 그런 제품들을 피부에 쫙 펴바르면 안티에이징 효과보다는 제 생각에는 자극감이나 이런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은 여드름용으로 쓰고 그 스티바 연고를 안티에이징을 쓸 때도 소량만 쓰거나 아니면 좀 희석해서 쓰거나 해가지고 안티에이징 효과로 쓰고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젤님 질문인데요. 흰 머리카락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나요? 주위에 보면은 30대부터 나는 사람이 있고 70대부터 70대인데 조금밖에 없는 분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흰 머리카락은 이제 스트레스랑도 약간 연관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유전 그리고 타고난 그런 이제 타고난 거랑 연관이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젤님 다른 질문인데요. 몇 개월 전에 눈썹 문신을 처음 해봤거든요. 문신에 쓰이는 재료가 피부에 안전한 게 맞나요? 미용실에서 하니까 안전한가 궁금하고요. 똑같이 했는데 1년 못 가는 분도 있고 몇 년 지나도 괜찮은 분도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기간이 다를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눈썹 문신은 재료가 피부에 안전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뭐 특별 알레르기가 없는 분들은 뭐 그냥 뭐 큰 이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가끔은 그 염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염료가 다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눈썹에서 계속 알레르기가 반응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피부과에 오는 경우는 사실 문신을 한 후에 문제가 돼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염료는 당연히 돌리고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독을 하면서 이제 모든 직원이나 의사들이 그런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감염에 이제 안전하게끔 모든 시술을 거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저런 이제 샵 같은 경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일회용품 같은 게 충분한지 아니면 진짜 저희가 오토클레이브 돌리는 것처럼 모든 균이 돌리는 다 죽는 그런 커다란 소독기를 가지고 모든 걸 소독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는 경우는 이제 소독이 잘 안 된 기구를 혹시 썼을 때 염증이 와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 소독이 안 되고 이제 그런 불결한 곳을 만약에 시술을 받게 되면은 그런 균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신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 피부에 자체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 자극에 대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염료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얼마나 깨끗이 소독된 기구를 썼느냐에 따라서 균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을 수도 있는 감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미용실에서 하는 게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 마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 년 지나도 괜찮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런 이제 어떤 문신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분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염료도 다를 수 있고 숙련자의 깊이나 그런 숙련의 어느 정도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공부모님 질문인데요. 오른쪽 얼굴이 얼얼한 게 어떤 이제 마비에 약한 증상이 아니라 대상포진 관련된 걸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대상포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신경에 연관된 뭐 가벼운 마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부과나 아니면 신경과 이렇게 진료를 보셔야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봄향기님 질문인데요. 가렵지도 않고 사타구니 검은스러만
일본 지도처럼 여름에만 번지네요. 무슨 병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봐서 모르고요.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무좀균들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어루러기도 저렇게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무좀도 저렇게 올 수가 있어서 저거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서 피부과 선생님 보시면 이제 이게 뭐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고 이걸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근깨 제거 질문인데요. 레이저로 주근깨 제거할 때 최소 3회 정도 시술 받아야 어느 정도 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주근깨가 아닌 점 제거를 했을 때 한 번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시술 횟수가 다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당연히 점은 이제 일종의 점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점도 원래는 사실 한 번만에 제거가 됐으면 이제 좋은 거긴 한데 원래 이론상으로 한 번만에 제거되는 것보다 재발해서 여러 번 제거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근깨는 피부 표피에 떠 있는 이제 되게 짜잘한 끼처럼 생긴 그런 이제 색소인데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줘서 얘네들이 딱지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두 개의 시술 방법이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점이라고 점이 한번 떨어진 것 같아도 걔가 좀 나중에 보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과 주근깨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점은 조그만 양성종양 일종 같은 거고 주근깨는 색소 일종이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다르게 시술이 들어가고요. 점은 그 자체를 태워서 없애서 그냥 또 재발하면 태워서 없애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 이런 주근깨는 에너지를 줘서 없어지는 거 봐서 또 에너지를 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술 횟수랑 그런 방법이 다르다. 비만에서 그냥 흑색 색보정이라고 하는 단순한 색소 침착이 아니라 피부에 변화가 온 거라면은 살을 빼면 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긴 하지만 살을 빼서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게 너무너무 오래돼서 색소 침착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이게 딱 없어지진 않는데 그 이유는 겨드랑이랑 사타구니는 지속적인 자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려서 얘가 빠지길 기다린다고 금방 없어질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이 많이 없는 미백 크림을 살짝 바르시거나 아니면 겨드랑이도 원래 미백 레이저 많이 받거든요. 여성분들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살을 빼면서 미백 레이저 받고 미백 크림 바르고 혹시 이게 단순한 색소 침착인지 아니면 이제 피부 톤이 변한 건지 아니면은 피부가 아예 변해서 어떤 병이 생긴 건지까지는 피부과 선생님 보셔서 한번 진료보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답글한번님 질문인데요. 자외선은 아예 안 쬐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햇빛이 비타민 D나 혈액암 발병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요 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자외선을 아예 안 쬐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햇볕은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비타민 D 이런 것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타민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햇볕을 쬐는 게 좋긴 한데요. 어차피 저희 이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피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모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비타민 D는 저희가 먹는 약으로도 많이 보충할 수 있고 그리고 비타민 D는 주사로도 쉽게 보충할 수 있어서 3개월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를 맞아줘도 이제 1년에 4번 맞으면 어느 정도까지 혈중 비타민 농도를 잘 유지해서 건강상의 아니면 이런 면역력을 잘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비타민 D를 햇볕으로만 다 쬐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보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햇볕이 좋은 기능은 비타민 D를 이제 생성시키는 것은 매우 좋은 기능이지만 이거 외에도 이것만 좋지 사실 그 외에는 나쁜 기능들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이런 피부 노화 중에 이제 외인성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햇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자외선 때문에 이런 피부가 많이 노화하게 되고요. 이런 햇볕을 많이 보게 되면은 짜글짜글한 주름, 피부 노화, 이런 검버섯 그리고 피부암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외선은 적당히만 쬐고 비타민 D를 먹던지 주사를 맞으시고 그리고 선크림을 어느 정도 발라서 이제 적어도 피부암 정도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는 피부과 이제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엔젤님 질문인데요. 여성 탈모약 먹는 미녹시딜을 발모가 되게 하나요? 아니면 탈모가 덜 되게 하는 건가요? 6개월째 4분의 1씩 복용하는데 만족하거든요. 덜 빠지는데 발모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탈모에 치료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당연히 덜 빠지는 게 1번이고요. 발모가 조금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덜 빠지는 건 거의 누구나 덜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덜 빠지고 속도가 많이 늦어지면 6개월 정도 되면 머리카락 숱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탈모가 예방되고 숱이 많아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발모가 되는 경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탈모들은 기본적으로 덜 빠지고 빠진 속도를 정상에 가깝게 유지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거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머리숱을 풍성히 하는데 운이 좋거나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발모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엔젤님 질문인데요. 태반 주사는 어떤 분이 가장 좋은가요?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가면 이 주사가 있는데요. 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반 주사는 요즘은 그 홍조, 갱년기 반응 이런 걸로도 많이 맞게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은 이제 얼굴이 막 달아올리는 그런 증상을 조금 어느 정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신체적인 건강이 좋아짐으로써 건강이 좋아져서 면역력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피부가 좀 좋아지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보통 설명하는 게 덜 빨개져요, 덜 피곤해요, 피부가 좀 매끈해져요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다 이 주사는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모두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인데요. 탈모가 있는데 마이녹스 1년 먹고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마이녹스를 드시고 그거 말고도 영양제 있거든요. 다른 영양제 2종류 같이 드시고 메조도 하시고 에크라닐도 바르고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급하게 그러니까 빠진 지 얼마 안 되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좋은데요. 나이가 이제 많이 있으신 분들은 효과가 있긴 있지만 젊으신 분들에 비해 효과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험상으로는 모발이 이제 많이 빠진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면 그 빠진 자리가 모공이 좀 없는 상태가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모공이 살아있다면 이제 저희가 그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막 나는 거는 많이 있는 일인데 이게 오래된 탈모가 오래 유지돼서 이미 모낭 자체가 많지 않고 이제 많이 노화가 진행됐고 이러신 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효과가 있거나 뭐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도 60대 여성분들이 많이 메조 주사 맞고 계시는데요. 뭐 엄청나게 좋아지는 걸 바란다기보다도 60대부터도 계속 노화가 이제 진행되고 머리카락이 매년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빠지는 걸 잘 막아주고 숱을 좋게 하고 머리카락 튼튼히 해서 잘 유지한다.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게 있다면 꾸준히 해주시면 안 할 때에 비해서 이제 5년 이렇게 안 할 때에 비해서 관리하면은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질문 받고요. 이제 아까 저희가 탈모에 관한 설명을 드려서 그런지 탈모에 대한 오늘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궁금한 거 답변이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질문하고 나중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